이철우의 열린 가슴으로 소통하라입니다. 이 책의 목차는 서문,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1장, 변화의 끝에서 인류가 시작된다. 2장, 맏형은 맏형다워야 한다. 제3장, 우리 회사의 주인은 고객이십니다. 제4장, 온몸으로 세계와 경쟁하라. 제5장, 프로는 반드시 성공한다입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 이철우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철우는 30여 년간 유통 분야에서 한 우물을 판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유통 전문가입니다. 1943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서울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6년에 롯데의 쇼핑센터 사업부에 스카우트되고 나서 롯데백화점 상무, 본점장, 롯데리아 대표이사, 롯데마트 대표이사 등을 거친 전형적인 롯데의 유통맨입니다. 현재 롯데백화점 대표이사로 지낸 바 있고 한국백화점협회 회장직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굼튼튼 경영입니다. 성질과 의지가 굳어 허술하지 않고 든든하다는 뜻을 가진 말로 굼튼튼하다라는 순 우리말에 포용과 배려, 맏형다운 믿음직함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 이철우 사장의 경영 철학을 담은 말이 바로 굼튼튼 경영입니다. 1장, 변화의 끝에서 인류가 시작된다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변화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2002년도에 국가 고객 만족도 지수 NCSI 할인점 부문에서 신문 기사에 의하면 롯데마트는 7위인 꼴찌를 하게 되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롯데마트가 국가 고객 만족 지수가 꼴찌일까요? 고객의 반응은 비싸다, 물건을 찾기가 어렵다, 살 게 없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엉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임직원의 태도는 그런 사항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알려고 하지 않는다, 알면서 인정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 가격 보상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타사 가격보다 비싸면 차액의 10배를 보상하는 파격 이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최저 가격 보상 제도의 목적은 롯데마트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고객들에게 인지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롯데마트의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임직원들이 철저히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가족 단위의 값파라치가 생겨 온 매장을 뒤지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5개월간 신고된 10배 보상금이 무려 15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고객에게 정신 차리고 있다는 확실한 변화를 알렸고 임직원 모두가 문제가 뭔지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고객은 늘 옳다였습니다. 변화에도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10배 보상제 대상 품목으로 철저히 규격화된 공산품으로 한정하는 일이었습니다. 행사의 종료도
매우 신중하게 계획하고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저가 보상의 대상 품목을 조금씩 줄여나갔습니다. 12월 1일 최저가 10배 보상제를 끝냈지만 마일리지 적립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즉 마일리지 캐시 서비스를 실시한 거지요. 예정 기한인 5개월이 지났다고 바로 끊어버리면 고객들이 반발이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책 없이 변화를 종용하지 말아입니다. 리더는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바꿀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는 CEO가 명령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닌다고 해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전 직원의 자발적인 결의, 헌신,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윈윈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고객을 만나는 자세를 바꾸면 고객도 달라집니다. 상생의 고리는 강한 사람, 앞선 사람, 높은 사람이 먼저 배려해야 만들어집니다. 똑같이 앞장서거나 똑같이 양보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먼저 배려하고 양보해야만 진정한 윈윈이 가능해집니다. 협력업체도 나의 고객입니다. 우리가 먼저 배려하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조직 구성원, 협력업체, 고객과의 쌍방향 소통 중시, 카리스마적 경영이 아닌 섬김의 경영 실천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언제나 365 프로세스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3은 3개월에 걸쳐 실태를 조사하고 6개월 동안 직원들을 새롭게 변화시킨다고 하면 5년 안에 반드시 업계 1위로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자신만의 독특한 경영 기법이었습니다. 365 프로젝트의 핵심은 문제를 실감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CEO의 역할은 변화에 따른 저항은 당연한 것으로 보고 저항의 에너지를 변화를 향한 긍정의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감을 얻어야 하고 공감을 얻자고 원칙이나 비전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선언이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몸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CEO의 자리에 앉는 순간 역할의 반 이상 해냈다는 자신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CEO는 존재 자체가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2장, 맏형은 맏형다워야 한다입니다. 서산대사가 지은 오원절구에 한 시가 있습니다. 답설야 중거, 불수 호란행, 금일 야행적, 수작 후인정. 눈 내린 들판을 밟아갈 때는 모름지기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지 말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 입니다. 롯데백화점 이철호 대표가 실천하는 리더십입니다. 현장에서 모든 것을 찾는다입니다. 즉 겸손한 현장파가 되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비전을 이루고자 노력하라입니다. 솔선수범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뚜렷한 목표와 책임의식을 가져라입니다. 한글 창제에는 위대한 리더십의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계급 차별이 엄격한 시대에 한글로 백성들과 직접 소통을 시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찾아가서 소통하라입니다.
윗사람이 먼저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사랑할 때는 받는 사람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가 먼저 질문을 하고 먼저 경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의나 미팅에만 기대지 말고 직접 매장에 나가 고충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길게 보면 큰 것이 보입니다. 예화입니다. 한 농부가 키우고 있던 거위 한 마리가 황금알을 낳았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에도 계속 거울알, 황금알을 낳자 흥분한 농부는 배를 갈라볼까 생각하다가 어리석은 짓 같아 튼튼한 우리를 만들고 불을 환하게 켠 다음 특제 사료를 잔뜩 먹였습니다. 며칠 후 거위는 소화불량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즉, 단기 성과를 바라는 CEO에게는 웃고 지나칠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예화입니다. 크리스피 크림 도넛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고객들의 눈앞에서 바로 만들어 따끈한 도넛을 판매해 인기가 대단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도넛을 기다리는 것에 착안했고 기다리는 동안 무료로 맛볼 수 있었는데 장사가 잘 되자 매장 수를 대량 확대하면서 각 매장에 있던 제조 설비를 없애버리고 그러자 고객이 실망하고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즉, 고객의 즐거움을 잠시 있다가 위기를 경험하게 된 예화입니다. 리더는 위기 감지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위기의식은 어렵고 불편합니다. 불편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기의식이나 경고, 비판 등은 쉽게 무시됩니다. 상황이 좋을 때일수록 긴장하면서 위기에 대한 직언을 용기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 중에 가장 무서운 위기는 규칙의 변화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바뀌고 이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조짐에 불과해 쉽게 보입니다. 그러나 잠재된 규칙의 변화는 쉽게 파악되지 않고 매우 느리게 진행됩니다. 리더는 책을 많이 읽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듣고 토론하고 여행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외부의 정보가 주는 자극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위기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장, 우리 회사의 주인은 고객이십니다. 손님이 아닌 고객으로 모셔라. 종종 고객을 주인의 반대말로 쓰는 손님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회사의 주인은 고객이라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제품을 사는 고객이 없으면 제품은 유통될 수 없고 제품은 판매하려면 고객의 특성을 알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고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라입니다. 고객의 관점과 니즈로 상품을 발견해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숲의 언저리만 맴돌면 등산객이지만 숲속 깊이 들어가면 탐험가가 되는 것처럼 기업 중심에 파는 곳이 아니라 고객 중심이 사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꾸며주는 라이프 주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롯데리아를 바꾼 서비스 정신입니다. 롯데리아의 주력 고객은 어린이, 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른 고객을 사로잡지 못하는 걸까요? 어린아이들이 먹는 햄버거라는 이미지, 어른 고객에게 필요한 것을 구비하지 못한 이유, 어른들이 먹을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좋아하는 밥, 김치를 롯데리아와 연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김치버거,
라이스버거, 게살버거, 새우버거의 탄생입니다. 김국진, 양미라, 남희석, 신구 등을 앞세운 CF 활동이었습니다. 니들이 게맛을 알아? 신구를 모델로 쓴 게살버거에 대박이 난 CF였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고객 감동입니다. 일본 다케시마야 백화점 문구 코너의 감동 서비스입니다. 찾는 만년필 재고가 없자 경쟁사를 소개해 같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추천해 주었고, 고객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곳에라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태도에 감동하게 한 사실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은 고객 손에 가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서비스 정신입니다. 2009년 1월 초에 롯데에서 샤넬이 퇴점하자 인근 백화점 몇 층을 이용 바랍니다 라고 안내판을 내건 예입니다. 넓은 가슴, 열린 가슴으로 고객을 대하는 것이 진정한 서비스인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을 때 감동은 오래 남는 것입니다. 이세탄에서 배우는 고객 중심주의의 세 가지 의미. 고객 중심이 자리 잡기 위한 과제를 보면 철저하게 고객의 입장과 시각이 되어야 하고, 둘째, 고객의 진정한 욕구를 찾고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협력업체, 즉 내부 고객을 포함한 협력업체를 중요한 고객으로 모셔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자본기술 지식의 시대를 넘어 고객 관계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 종사자의 열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고 사소한 부분이라도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몸과 마음도 잘 다스립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진정으로 건강한 서비스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직원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윗사람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행복하게 일하라. 그래야 진짜 행복해집니다. 고객이 감동하면 감동을 선사한 사람도 같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의 힘입니다.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약 효과가 전혀 없는 거짓 약을 진짜 약으로 가장하는 효과이지요. 환자에게 복용토록 했을 때 환자의 병세가 호전되는 효과입니다. 일체유심주의입니다.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임을 뜻하는 불교 용어이지요.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만드는 주체이고 누리는 주인공입니다. 일에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어야 이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는 고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고 웃음을 건네면 스스로 행복이 전해지기에 서비스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즐기면서 일하는 자가 이길 자가 없습니다. 4장, 온몸으로 세계와 경쟁하라입니다. 환경에 맞게 장점을 발휘해야 합니다. 귤화우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귤이 해수를 넘어가면 탱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귤은 해수를 건너가도 비슷한 탱자가 되지 결코 사과나 수박이 되지 않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약재로 쓰이던 탱자도 해수 이남으로 넘어가면 달콤한 과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맞게 나의 장점을 새롭게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환경에 무작정 끌려가면 나 자신도 잃게 되고 생존도 할 수 없습니다. 온몸으로 세계와 경쟁하라입니다. 한국인의 경쟁 상대는 한국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직원의 친절함도 몸에 배어 있고 대단하지만
롯데백화점 현지인 직원의 강한 자부심과 살아 움직이는 열정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뛰어넘는 열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객은 자신을 향한 마음과 정성이 느껴지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세계화를 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가 곧 기회가 됩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위기는 위험 플러스 기회입니다. 즉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인리 법칙이 있습니다. 대형 사고는 29번의 사소한 사고와 300번 이상의 징후가 사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금융업의 도사는 29번의 실패와 300번의 실수가 예전에 미리 경고했을 것입니다. 하인리의 법칙입니다. 한 번의 큰 성공은 29번의 도전과 300번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돈, 생각, 사람, 지식 등을 부지런히 갖춰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기회를 잡는 비결인 것입니다. 지식경영으로 인류를 이끈다입니다. 올바른 역사관, 국가관 확립, 애국심 마케팅의 일환으로 국가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시험 결과는 승진 인사 시 필수적으로 반영하게 하였습니다. 롯데마트 재직 시에 매장 내 사용하는 컵, 포장재는 태극기 도안을 합입하였습니다. 매장 고객에게 미니 태극기를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롯데마트 재직 시 모든 점포에 태극기를 개양토록 하였습니다. 롯데백화점이 늦어도 2012년 세계 10대 백화점 반열에 오를 것이며 따라서 10년 안에 해외 점포 수가 국내를 추월할 것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전개를 위해 언어 실력, 문화 실력, 열정을 갖추어야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5장 프로는 반드시 성공한다입니다. 경쟁자를 스승으로 삼아라입니다. 스스로 강한 자극이 되어야 하고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가는 경쟁자, 잘하는 경쟁자를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부러워하거나 자존심 상하는 단계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부족을 철저히 보완케 해주는 경쟁은 아름다운 겁니다. 부산 롯데백화점 옆 신세계 센텀 시티점에 개장 시 대형 축하 플래카드를 내걸었습니다. 경쟁자는 적이 아니고 친구이며 스승이기 때문에 강한 경쟁자와 어울릴 때 나 자신도 강해지고 자극받는 만큼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프로의 정의입니다. 프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프로는 뚜렷한 목표를 세워 책임지고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프로는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도전하고 행동합니다. 프로는 창조적이고 열정적이고 미래지향적입니다. 프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기하격입니다. 프로는 솔선수범하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이철호 사장의 습관을 보면 한눈 팔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 자신보다 큰 것을 바라보는 것,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당신이 꾸준히 해온 것 그 자체인 겁니다. 인생이란 당신이 꾸준히 훈련하는 것만큼 변화합니다. 대가는 언제나 노력한 만큼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승진도 어렵고 더 큰 발전도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인정을 못 받으면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 태도를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가? 기업의 비전과 전략을 통찰하고 있는가? 자기 개발에도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낭비하는 시간은 없는가?
확고한 비전이 있는가? 세상 누구에게나 항상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큰 그릇은 늦게 차는 법입니다. 크게 되고 싶거든 이제부터라도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가치를 포장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이미지 관리를 통해서 말과 행동 복장을 바꾸면서 자신만의 특성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포장지를 찾지 않는 것은 게으름 때문입니다. 포장도 실력입니다. 당신의 이미지 파워는 당신의 영향력을 결정하게 합니다. 배움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겸손, 소통하는 것입니다. 배워서 몸으로 행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배움의 시기는 바로 지금이고 성실하게 지금 이 순간에 배워야 할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작은 시간이 큰 비전을 완성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고 처리해야 합니다. 쉬는 시간이나 여유를 가지는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일을 계획하고 실행력을 키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정보와 비전은 시간 낭비를 막고 성공적으로 일을 마치기 위한 지도입니다. 성과는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결과를 주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것은 시장이지 기업이나 개인이 아닙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프로는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승부해야 합니다. 결국 프로에게 남는 것은 행동의 결과물인 성과입니다. 마케팅에 있어서 변화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탄탄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업들과 고객이 얼마나 서로 소통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고객 감동 OS를 보면 첫 번째 Success, 성공, Satisfaction, 고객 만족, Smart, 역량 강화, Speed, 피드백, Smile, 서비스입니다. 기업은 고객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배려를 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고객은 기업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배려하면 감동을 받고 그러한 감동들은 고객을 기업의 적극적인 지지자로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서비스는 고객과의 의사소통 및 고객 경험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브랜드가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을 고객의 눈높이에만 맞추는 것은 기업 최고 경영층의 최우선 과제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핵심 역량입니다.